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기훈의 오늘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춘성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기훈의 오늘 읽기를 두 번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활절 직후에 미국과 영국의 최고 법원은 교육과 성별 문제를 둘러싼 중대한 결정을 내렸거나 그리고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미국 대법원은 무슬림, 정통 유대교, 복음주의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동성애 관련 동화책 수업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학교와 교육청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재판으로 진행되어서 기존 2심 판결과 달리 이 대법원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종 판결은 앞으로 6월에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또한 영국에서도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영국 대법원은 여성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생물학적 성에 기반되어 있어야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젠더 정체성이 아니라요. 이 두 판결을 보면 하나는 시민의 교육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공적 권위를 강화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다원적 사회에서 이 PC,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죠. 이 PC주의자들처럼 국가가 나서서 도덕적 지침을 강요할 때 오히려 사회의 기반은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요, 2022년부터 성소수자 관련 그림책을 이 초등학교 교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이제 국어죠. 이 영어와 사회 과목은 물론 방과 후 독서 활동에도 이 책들을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당국은 처음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들을 이 수업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그 선택권, 영어로는 옵트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인정했지만 불과 한 학기 만에 그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교육청은 가시성이 존중을 낳는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모든 학생의 수업 참여를 의무화했죠.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예컨대 삼촌의 결혼으로 삼촌이 한 명이 더 생긴다며 기뻐하는 소녀의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동성 친구에게 마음이 끌리는 소녀의 이야기 같은 그림책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특정 가치를 주입하는 일종의 강요된 표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그림책을 학교에서 전면 금지하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녀의 구분을 중시하는 성경적인 세계관, 이를 달리 해석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세계관이 이 교실 안에서 나란히 숨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죠. 이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로 본다면 서로 다른 신념과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다양성의 징표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6월 말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이 콜로라도주의 현행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앞으로의 이 대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20개 주 이상의 이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대법원의 판단은 이제 보다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평등법에 명시된 성별의 개념은 개인의 취향과 또 자기 인식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트랜스젠더 시민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나 주관적 선택이 이 법적 정의를 바꾸는 이 권한까지는 지니지 않는다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한 판단이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이 판결이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회귀가 아니라 고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요구와 신념이 충돌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를 나누는 시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유사한데요. 동성 결혼은 여전히 불법이고 또 여론도 비교적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법보다 빠르게 스며들고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동성애 친화적인 법을 지난 10년 넘게 입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남학생이 같은 성 친구에게 반한 이야기를 담은 이 4에서 6세 영아들을 위한 슬로베니아 출신 이 작가가 쓴 그림책인 첫사랑이 이 세종도서로 선정이 되어서요. 전국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배포되었습니다. 당시 큰 반발이 없었던 것은 많은 부모들이 그 존재조차 몰랐기 때문인데요. 이 다양성 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교실과 독서 공간에 스며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은밀한 방식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낳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적 성윤리는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종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견지하는 이 두 가지 확고한 이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지만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 이 두 번째 것은요, 자녀의 도덕적 성장은 국가가 아닌 부모와 가정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는 단순히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넘어서 그 동의하지 않음을 사회 속에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이 거부의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다원성과 관용,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가 이러한 불편한 신념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공동체를 스스로 훼손하고 내부로부터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 마흐무드 대 테일러 사건, 즉 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LGBTQ 플러스 그림책 논란에서 무슬림, 그리고 정교회, 기독교계, 그리고 정통 유대교 학부모들은요, 이 정부나 교육청에 이 성소수자 이야기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가르침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 최소한의 투명성과 합의, 이 가족의 믿음과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이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는 일은 포용을 결코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포용의 출발점인 것이죠. 실제적인 면에서 한국교회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이 갈등에 대비해 태도와 정책에 있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성적 지향이나 이 젠더 정체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수업에서는요, 반드시 사전 통보 제도가 도입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이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성별 분리가 중요한 공간에서는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운영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3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는요, 교육자와 이 종교계, 인권단체가 함께 교재를 검토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와 요구는 어떤 사상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각자의 신념과 믿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자유주의란 모든 이가 같은 신조를 외우게 하는 체제가 아니죠. 복음주의자와 보수적 기독교 신앙을 지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토론을 회피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다양성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려면 시대 정신에 반대할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다른 목소리를 공론장에서 배제한 뒤 그것을 미신이나 광신이라고 몰아붙이는 행태는 결국 그들이 비판하던 전체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자유가 없다면 현대 세속사회가 금과 옥조처럼 떠받드는 관용, 환대, 포용이라는 이름은 또 하나의 전체주의적 제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제복이 인간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든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